본 방송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거짓된 지지와 존경은 조롱이나 비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피아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내부에 숨어든 좌적표를 확실히 구분지어 드리겠습니다. 규리 아빠님이 당하신 일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하고 계신 일과 같은 맥락이네요. 어떤 옛날에 노사모와 같은 어떤 아예 대놓고 정치 조직, 심지어 구체적으로는 회원 명부를 DB를 만들어서 정치에 이용을 하자. 그렇죠. 그리고 뭐 전화번호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필수로 회원 하자. 정보.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처음에 모인 취지와는 전혀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문재인 팬카페인데 그럼요.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하고 만든 커뮤니티인데 왜 회원 명부를 받고 지역을 받고 그럴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가 그때 와서 보니까 이미 이제 통합 카페지기를 하려고 후보님들이 세팅이 다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빠르다. 그러면 방법이 없지.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은 저도 그럼 출마를 하겠다. 예. 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겠다. 예. 그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 왜 규리 아빠가 카페지기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안 나오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 나오기로 한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물러나자고 했는데 그렇죠. 왜 그러면 저만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죠. 또 상관이 없는 거냐 했더니 룰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현직 카페,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젠틀제인 카페직이었으니까 예. 현직만 빼고 전직은 되는 걸로. 아니,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 뭐야, 진짜.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예.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또 규리 아빠를 추천한 사람이 청정이거든. 아, 그래? 카페지 규리 아빠를 추천합니다는 청정이 너무 열받아가 추천한 거야. 아, 그렇지. 그대로 가는 건 못 보지. 그러니까 청정이도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선관위가 꾸려지고 후보들이 이제 카페별로 한 번씩 나와서 예. 선거를 하는 과정에 작업이 들어왔어요. 어떤 작업이요? 카페지기 후보마다 이제 전화를 했나 봐요. 예. 그 자칭 그분이. 나오신 분이. 예. 예. 그래서 규리 아빠가 카페지기 물러나지 않으면은 뭐 가만 안 있겠다. 그 예. 사실 이게 일반인들끼리 회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사실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 판을 좀 공정하게 끌어가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던 뭐 자칭 어떤 분이 그렇죠. 내가 좀 어벙해. 그래. 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심지어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규리 아빠님이 아니 나오시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리 아빠는 조직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죠. 다른 카페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모임이라는 곳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시민의 눈을 빗대서 얘기를 해봐도 일맥상통합니다. 선거를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자는 사람들의 모임인 시민의 눈에서 어때요? 가장 폐쇄적이고 지저분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눈에 대표를 맡고 있으니 대접주 대총무를 맡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지난 지선에서의 공천 역시 마찬가지죠. 공정함은 뒷전이고 자기 사람 내리꽂기가 우선이 돼버린 공천이 지선에서 자르게 하려면 당 수뇌부의 뻘짓에 손가락질이라고 욕을 해야 마땅함에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부 총질이라고 하죠. 가만히 있으라는 사람들의 속내가 무엇일지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추미애 전 대표가 지금 혁신성장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혁신위원장이라고 잘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막 트윗들이나 SNS 페북이나 보면은 막 말들이 막 헷갈리는데 혁신성장위원장입니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추미애는 이해찬한테 당대표 자리 물려주고 이해찬은 당대표 자리 물려받은 다음에 전 대표인 그 추미애를 다시 혁신성장위원장으로 맡깁니까? 이게 뭐 주거니 받거니 지들끼리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거 지들끼리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애들 장난하자는 건가요 지금?
문펜의 카페지기를 지들끼리 지금 나눠 처먹고 돌려먹는 짓과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이런 짓을 가만히 두면요, 민주당의 미래는 친목질과 개파질에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친목질과 개파질이 무서운 거는 친목질과 개파질을 해서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이 친목질과 개파질을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친목질과 개파질을 하면서 뒤따라오는 부작용으로는 완장질이 있죠. 그리고 부패와 비리입니다. 부패와 비리. 자기 사람을 꼽기 위해서 능력이 안 되는 걸 알고, 그리고 그 공천 심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알지만 그걸 숨겨요. 그리고 공천을 해줘요. 그리고 상대방이 강한 상대일 땐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 이기게 하려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게 다 뭐예요? 부패고 비리고 완장질이잖아요. 지역 토호들 살려주는 거고 구태정치고. 그래서 친목질과 개파질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 이런 행태를 조금 더 꺼리낌 없이 행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면요, 진짜 분당을 해서라도 친목과 개파질을 하는 것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돼요. 지들끼리 계속 그렇게 처먹을 거면, 이게 굉장히 민주당이라는 덩어리가 굉장히 큰 덩어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 큰 덩어리를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쥐고 틀어지고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해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민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5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후원금에 대해서 운용을 하고 그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멋대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쓴 거냐고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않는 지금 이런 행태들이 민주당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펜 카페지기들끼리도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뭐한 짓입니까, 이게? 민주당 정말 큰일 나요. 걱정돼서 그래요. 정말로. 갈라치기 세력이 아니라요, 갈라쳐서라도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요. 바보들아. 다른 게 아니라. 내부 총질한다고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막을 게 아니라요, 이렇게 지금 전 당대표가 지금 당대표한테 자리를 물려주듯이, 뭐 물론 공천도 하고 경선도 치르고 다 했지만 어찌 됐든 그 세세한 것을 잘 따져서 봐야 되는데, 세세한 것을 보지 않고, 야, 그 경선에서 이겨서 그리고 됐고 다 공천 다 했고 알아서 다 깨끗하게 선거해서 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김어준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큰 겁니다, 그게. 김어준이 어떻게 했는지만 봐도 이해찬 당대표는 자기가 본인이 자기 뜻대로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준 김어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김어준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 숟가락 들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내 자리 내놔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그런 패거리들의 하나인 추미애한테 다시 혁신성장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또 내줬죠. 뭘 혁신성장 시켜줍니까? 추미애가? 뭐 전공이죠? 네? 추미애가 뭐 전공이에요? 경제입니까? 무슨 성장을 해준다고 그 위원장 자리를 추미애한테 줘요? 뭐 하자는 짓인지 뻔히 드러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는. 지금 우리들 그 문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 잠깐만이라도 그 욕하는 거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 건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리 차지하고, 좋아요. 그런 거 보는 거. 나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 차지하고 점점 커가고 성장하는 모습 보는 거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함의 원칙이라는 게 파괴돼 버리면요, 그 자리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제일 더러운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를, 제일 더러운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공정한 원칙이 파괴됐으니까.
제일 친목질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고 개파질 잘하고 손 잘 비비고 뒷돈 잘 챙겨주고 권력에 아부하고 국민들 속여가지고 표나 더 얻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겪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겪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자한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되는 거를 보기 이전에, 그렇게 하고 만족하기 이전에 민주당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목과 개파질 하는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고 입으로 떠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총알바지로 만들고 뒤에서 숟가락만 꽂아대는 짓을 하며 지지자들을 속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도 자신의 유불리를 먼저 대입해서 생각합니까? 예? 저들은 늘상 자신의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면서 문파들을 공격하고 몰아세우는데 눈을 뜨고 보지만 보기 싫은 것은 가려보고 귀를 열어 듣고 있지만 듣고 싶지 않은 것에는 외면을 하니 민주당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네요. 그리고 문펜 룰 세팅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좌적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원칙을 위한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자들의 속내입니다. 공정한 원칙을 지키면 자신의 밥그릇이 위태로워지는 사람들이 공천 시스템을 친목질과 개파질로 운영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동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치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정치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려는 정치는 무엇일까요? 공정한 원칙이 파괴된 시스템일까요? 공정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시스템일까요? 당신은 어느 것에 공감하시고 어느 것에 동조하시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올바르게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재명 얘기는 하나 많아요. 예. 왜냐면은 이재명을 좋아하는 마음을 그렇게 베이스로 깔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지지한다는 미친 소리가 가능한 것이죠. 차라리 그 또래 같은 새끼들 이런 새끼들 있잖아요. 문재인 탄핵하고 이재명을 청와대로 막 이렇게 하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정신병자들이 정직한 애들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끊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